반갑습니다. 허브경제 TV입니다. 네, 이케입니다. 오늘 주가는 3.3% 밀렸고요. 전날에 이제 양봉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오늘 음봉이 나왔다라고 한들 어떤 가격적인 변화는 크지 않습니다. 어차피 지금은 저점이다라고 볼 수 있는 영역을 소화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주가 등락이 나오는 거는 뭐 크게 의미 없다라고 이야기 드렸죠. 이케가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려면 어쨌든 간에 58,500원 이 가격대 위쪽으로 안착이 돼야 되고요. 하단으로는 저점을 이탈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네, 3,000원, 4,000원 구간 이 가격대를 이탈시키지 않으면 뭐 여기는 잠깐 좀 갇혀있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양봉 하나, 음봉 하나에 크게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겠죠. 네, 오늘 시장은 많이 좀 지루했습니다. 근데 이찬지는 그냥 보합권 움직임이 대부분이에요. 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,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, 0.7%, 0.5%, 네, 뭐 L&F도 0.4%, 그리고 뭐 LG엔솔도 0.3%, SDI 1%, 퓨처엠은 0.2%. 예, 다 비슷하죠? 오늘 시장이 일단 전날에 뭐 이차전지가 빨간불들을 조금 보여주긴 했지만 뭐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코스닥의 주도권을 누가 가져가느냐? 이런 흐름으로 연결이 되진 못했죠. 로봇주들이 조금 뭐 힘을 쓰긴 했지만 스페이스X 관련주들이 오늘 다 박살이 났기 때문에 하한가도 가고 뭐 20몇 프로 빠지고 근데 얘네들의 시가총액이 어중간하게 좀 큰 애들이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이 오늘 힘을 좀 붙이기가 어려웠죠. 그러면 시장은 코스피로 고개를 돌립니다. 삼전, 뭐 하이닉스, 그다음에 오늘 호재 나왔던 뭐 하나오션, 조선주들 이런 쪽으로 돈이 이제 몰리는 거죠. 그럼 구조적으로 코스닥은 장중에 반등 나오기가 조금 어려워요. 예, 바이오도 오늘 상대적으로 잠잠했고 뭐 알테오젠, 뭐 에벨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움직여주면은 뭐 좀 더 좋았겠지만 에벨바이오가 조금 힘을 못 해준 거 외에 알테오젠이나 다른 종목들은 힘을 더 실어주지 못했고요. 이차전지한테는 그냥 좀 흐름을 지켜보면서 관망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. 그 다음에 오늘 시장이 보여준 특징 중에 하나가 또 개인 매도가 계속으로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죠. 전날도 개인 매도가 거의 3조 가까이 나왔는데 지금 코스피가 4,100이고 코스닥이 900을 넘겨 있는데 여기에서 이틀 동안 개인 매도를 거의 한 4조 가까이 받아준다? 네, 요거는 외국인 기관들이 뭘 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숫자들입니다.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우리가 갖는 어떤 그 구조적인 불리함이 크지 않다라는 걸 좀 간접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. 최근에 이제 그 이야기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. 그 국민 성장 펀드 해가지고 그 안에 전고체 또 울산 해가지고 그게 펌이 됐잖아요. 후보군들이. 물론 아직 완전하게 모든 것들이 다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그게 이슈가 나올 때의 어떤 그 주가를 되게 막 극적으로 끌어올린다? 이런 기대를 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나와줄 것 같아요. 단순하게 뭐 이제 돈만 가지고 투자를 한다 이 느낌보다는 좀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조금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이제 사업하기 좋은 여건들을 만들어 주는 거, 또 그런 지원들을 좀 해주는 거 이런 부분들이 그것도 저는 사실 뭐 주가를 막 버라이어티하게 걔네들이 뭐 20%를 올리고 15%를 올리고 그럴 것 같진 않은데 뭐 어쨌든 회사가 결과물을 보여주는데 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이케 주주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어쨌든 간에 지금 이케가 분위기를 돌리려면요. 전고체 이슈가 나와줘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차전지 쪽이 단기 추세를 좀 들어 올려야 돼요.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탄산 리튬 가격이 계속으로 올라가고 있다. 뭐 18개월 만에 뭐 몇 위안, 중국 기준으로 뭐 98위안을 회복했다라고 하거든요. 이런 것들은 어쨌든 이차전지의 실적에 좀 도움을 주죠. 왜냐면 리튬 가격은 하방 사이클을 타게 되면 기업들이 안 좋은 가격에 파는, 비싸게 만들어가지고 더 낮은 가격에 파는 그 패턴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우상향을 하게 되면 저렴한 가격에 사가지고 더 비싼 가격에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러면 실적 회복에 뭐 약간 도움이 되겠죠. 약간은 아니지만 뭐 물론 뭐 리튬 가격이 막 되게 뭐 급등하고 막 이런 패턴은 아니어가지고 오늘도 장중에 좀 나오더라고요. 뭐 중국 시장에서 지금 뭐 리튬 선물 가격 해가지고 몇 프로가 올라간다 뭐 하는데 주가는 반응을 못했죠. 이차전지가 반응은 못했고 근데 지금 워낙 시장이 되게 그냥 그 생각 없이 순환입니다. 돌려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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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누가 이틀 동안 올라가고 이틀 동안 올라가고 시장을 주도하고 이런 것들이 테마 쪽에서는 잠깐 움직임이 나왔지만 뭐 결국 이제 오늘 우주 관련주들이 내려왔다라고 하면 그냥 계속 반도체 올렸다가 바이오 올렸다가
뭐 오늘처럼 뭐 조선 올렸다가 뭐 내일 2차전지가 올라갈지는 봐야겠지만 이런 식으로 그냥 한 번씩 한 번씩 올려주고 그 사이클만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. 그러면서 개인들의 매도를 받아주고 삼성 같은 종목들 신고가 부근으로 올려놓고 뭐 당장 넘어가지 못한다라고 해도 지수가 갖는 불리함은 저는 크지 않다라고 봐요. 그리고 결국 코스피가 점점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뭡니까? 코스닥은 구조적으로 바이오가 됐든 H한지가 됐든 누군가는 따라가 줘야 됩니다. 이게 가장 중요해요. 26년 시장에서는. 만약에 지수가 불리함을 갖는다? 그러면은 뭐 이런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이런 것들도 나오기가 어렵겠지만 어쨌든 금리 인하는 더 열려있단 말이죠. 그리고 상반기에 한 번 더 땡겨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그 여지도 있고. 그럼 시장이 유동성을 지금 다시 또 가져가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야 뭐 되게 답답하고 되게 안 좋게 느껴질 수야 있겠지만 뭐 26일까지 이제 대주주 양도세 물량들 좀 소화를 해주고 외국인 기관들이 뭐 그걸 받아주고 있는 것 같긴 해요. 오늘 개인 매도 나오는 거 보면 코스피 쪽으로 많이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뭐 내가 이제 큰 손인데 삼전을 뭐 52억 이렇게 들고 있다.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조정을 해야겠죠. 50억 기준에 뭐 코스피 1%, 코스닥 2%였나요? 예, 그게 이제 기준일 텐데 그런 것들을 보통 이제 연말 앞두고 좀 매도를 비중을 조절한단 말이죠. 그걸 외국인 기관들이 저렇게 좀 받아준다라고 하면 뭐 이런 데이터들이 당연히 긍정적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오늘 이케가 뭐 개인 매수 찍히고 외국인 기관들의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보험투신 연기금 이쪽 이제 주체들에서는 매도가 지금 쉽게 나가는 상황은 아닙니다.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요. 얘가 지금 어떤 뭐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외국인 기관들이 어떤 포지션을 잡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겉으로는 드러나고 있진 않지만 저는 지금 나와주고 있는 이런 데이터들이 이케의 어떤 그 본질적인 부분을 크게 바꾸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시장이야 뭐 오늘처럼 하락 종목이 2,000개 가까이 나오고 하면 당연히 답답하고 뭔가 좀 안 좋아지는 것 같고 환율이 뭐 1,480원이니 뭐니 지금 전고점이 88원인데 지금 거기를 또 트라이를 하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. 약간 좀 환율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식하는 인구가 좀 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반응을 좀 과하게 하죠. 그리고 물가도 올라가니까 생존에도 직결이 되는 거고 또 환율 올라가면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어렵고 당연히 환율이 내려오는 게 좋긴 하죠. 근데 지금 외국인 기관들은 어쨌든 간에 환율을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본인들이 이제 하려고 하는 매수 포지션들을 점점 더 늘려가고 있다는 거. 환율이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. 외국인 기관들이 지금 환율이 좀 이렇게 오르고 해도 그냥 지들 할 거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. 우리는 주식시장만 놓고 보면요. 여기에다가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죠. 뭐 어쨌든 성장 펀드 뭐 관련해가지고 오늘도 뭐 속도를 내고 있다. 국민 성장 펀드 추진단을 뭐 신설했다. 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더라고요.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좀 애매함이 있죠. 뭔가 되게 앞에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IT나 이제 이런 쪽에서는 그렇다고 크게 막 뒤쳐져 있는 나라도 아니고 반도체나 이런 것들 잘 만들지만 소프트웨어 파워가 그렇게까지 강하진 않죠. 미국이 워낙 또 강하다 보니까. 뭐 어쨌든 전고체는 전날에 이제 뭐 팩토리얼 이야기도 제가 드리고 했지만 뭐 내년에 호재가 될 만한 그런 기사들은 충분히 나와줄 것 같아요. 예, 그때 이제 이차전지가 좋은 분위기를 좀 유지를 하고 있으면은 어쨌든 이케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에 좀 반응을 그래도 하겠죠. 예, 왜냐면 기다렸던 게 그런 것들이잖아요.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가시적이고 좀 더 자극적인 거. 근데 그게 지금 최근에 전고체 관련해서는 나오지 않다 보니까 뭐 주가에 크게 반응을 하진 못해도 어쨌든 이차전지가 됐든 전고체가 됐든 저는 지금은 좀 저점을 열심히 소화하고 있는 구간이다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. 25년 뭐 외국인 기관들도 열심히 준비하는데 개인 투자자들도 또 열심히 준비해야죠. 네, 쟤네들이 저렇게 물량을 받아준다, 주워 담는다 라고 하면 우리도 26년 포커스 맞추고 준비해 나가면 됩니다. 지금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구간은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 매매의 난이도가 순간적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것들은 있지만 긴 관점으로 볼 때는 시장이 위를 볼 확률이 굉장히 높은 시기라는 거죠. 저희가 이제 진행하는 25년의 마지막 이벤트입니다. 아래쪽에 있는 링크 누르시고 편하게 보내주셔가지고 같이 한번 26년을 좀 준비를 해 보셨으면 해요. 예,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